자, 그래서 자, 안전시설 완비증명 소방필증. 소방필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조건들을 맞춰서 이제 소방관이 현장에 실사를 가서 체크 해가지고 하자 또 말할 거 아니에요. 또 체크 다시 하자 또 보정하고 다시 또 보아서 체크 해가지고 통과됐을 때 소방시설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일단 소방시설의 비상구 영업 전에 피난 통로 잘 그려놨는지 그 밖에 안전시설 해가지고 뭐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쭉 돼 있죠. 유도등부터 해가지고 요게 아까 말씀대로 570제곱미터 기준해서 미치냐 이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완비됐을 때 이제 완비 소방필증 나온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점주들이 못하겠죠. 어차피 그 대행 업체 맡겨야겠죠. 맡기고 이제 실사 받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그 사장님들 있죠.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은 우리 그 식당 그냥 다중이용업소 아닌 작은 식당들은 그냥 우리 위생교육증 받고 위생교육 받고 뭐 보건증 가서 이게 질병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한번 일할 수 있는데 이 소방 다중이용업소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소방 안전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청 가서 온라인상에 소방 안전 교육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받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필증 할게요. 소방필증을 받기 위해서 이 안전교육 이슈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돼요. 책임보험을 들어야 소방필증이 나와요. 책임보험을 보험사에 들고 이 보험사 든 거를 이제 우리 그 각 지자 담당이 있죠. 담당에 전화해서 그 코드번호를 불러주면 이제 책임보험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화재배상 책임보험까지 들어야 소방 완비증명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책임보험 말씀드렸는데 책임보험 말고 또 재난보험이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 중개 실무 때 말씀드렸죠. 저는 사무실에 우리 상가 계약하신 분은 제가 화재보험도 제가 1년치 들어드리고 재난보험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화재보험 불날 때 알겠죠. 근데 재난보험 뭔지 모르겠죠. 화재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재난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식당, 음식점이 있죠. 음식점이 30평, 100제곱미터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다중이용업소죠. 다중이용업소 똑같은 조건이죠.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얘는 화재보험만 들면 안 되고 재난보험까지 들어야지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 듣는 중개사분은 이 내용 거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재난보험이라는 것도 들으셔야 돼요. 아마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인허가 낼 때 본인들이 들락해서 들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중개사분들이 이제 풀로 진행 안 해봐서 모를 텐데 재난보험은 1층 식당이 100제곱미터 넘게 되면 화재보험 재난보험 의무 대상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인 1층에 식당이 100 넘었죠. 그럼 다중이용업이죠. 이럴 때 풀로 보면 일단 우리 중개사님들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쓰겠죠. 점주는 인테리어 시작하겠죠. 인테리어 할 때 다중이용이기 때문에 소방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얘를 받으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소방 안전 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되고 그 점 사장님의 그다음에 화재배상 책임보험 증권을 또 발급받아야지. 이게 있고 인테리어가 됐을 때 소방관이 나와서 실사했을 때 다 체크해서 이상 없을 때 이 완비 증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비 증명 나왔다는 전제하에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영업신고증 각종 이생과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고 위생교육 필증 인터넷 되죠? 보건증도 지금 받아놓고 그다음에 요거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있죠? 얘를 같이 가져가고 도면해서 해야지 영업신고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낼 때 임대차 이렇게 가져가겠죠. 근데 식당은 신고업종이니까 영업신고증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만약에 100제곱미터 작은 식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이런 가정들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창업주가 임차인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냐 간단하냐 이렇게 갈려집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상가 전문가 개념이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의 식당을 예를 들었죠. 마찬가지로 노래방도 있겠죠. 다양하겠죠. 이런 업종마다 우리 중개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컨설팅이 나가죠. 컨설팅 개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사가 아니고 우리 뭐 신사동 이런 데 뭐 점포라인 다양한 업종, 점포 양도항선 점포라인 제일 많죠. 점포라인 같은 우리 컨설팅 직원들은 중개사들 아니죠. 그 친구들은 뭐예요? 권리금 작업만 해가지고 계약서를 이제 중개사가 쓰는 개념이죠. 근데 이 친구들도 심지어 이런 모든 점포 찾는 데부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영업신고증 받는 거 이런 부분들 있죠. 플로어 사업자 내는 데까지 이 플로어를 이 친구들이 다 대응을 해줘요. 이해하셨겠어요? 중개사 아닌 컨설팅, 그러니까 무자격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권리금 양도 계약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다 해준다고. 사업자까지 다 본인들이 동행에 같이 해주든 아니면 직접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라이센스 있는 중개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경쟁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가 쪽에 전문이 된다고 하면 업종마다 최소한 많은 업종, 아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업종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알아야지 중간에 어떤 시점에 뭐가 툭 튀어나와서 사고 나겠구나 이런 포인트가 보이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초보 중개사가 문제가 뭐냐면 계약금 받는 순간부터 이제 복잡해진다고 했죠. 돈 받고 나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쭉 일련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흐름 모르고 중개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이 없으면 뭘 찾든 뭐 주변에 선배를 찾든 뭐 하든 이런 전체 흐름을 어떻게든 파악하셔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내가 창업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과정들을 소방서, 위생과, 세무서 다 확인해 가지고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우리 중개사님들이 똑같은 사람을 상담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틀려요. 개념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계약서 특이하게 이런 이용 요소를 알기 때문에 미연에 특이하게 쓰게 돼요. 좀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야 되고 옆에 이게 이제 소방 안전교육 이수증인데 이거 제가 한번 어떤가 직접 해본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서 해봤더니 뭐 1시간 정도면 받더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그 동영상 들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낼 때 첨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